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제 금식 4일차죠. 4일차쯤 되니까요. 오히려 에너지가 막 돌아와요. 에너지가 돌아오고 3일까지가 좀 많이 힘들고요. 4일부터는 다시 막 줄기세포 깨어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예 음식 먹는 걸 포기해버려서 그런 건지. 4일부터는요 좀 이렇게 깨어납니다. 실제로. 그리고 먹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롭진 않고, 물론 이제 먹고 싶고 이런 거는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저는 2일차 3일차보다는 4일차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5일차 저는 이제 내일까지 금식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내일쯤 되면 이제 마지막 날이라는 뭐 그런 희망 같은 게 좀 생기겠죠. 오늘이 이제 가장 힘든 날이 아닐까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뭐 다닐만하다. 오늘도 충분히 출퇴근 다 하고 제가 필요한 미팅 다 하고 의사결정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와서 지금 여러분의 아침 시간을 위해서 또 촬영과 편집을 하고 있죠. 자, 오늘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일의 의미입니다.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나일돈 돈일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있어서 이 나일돈 돈일라라는 개념을 꼭 이해를 하시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어떤 강점이 있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신 거겠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속한 산업군, 또 여러분들의 역할과 직급, 포지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여러분의 연봉이 매겨지고, 연봉이 결국 여러분 받는 돈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순서가 맞습니다. 나, 일, 돈. 근데 요 순서로 가야지 맞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돈, 일, 나로 가요. 그래서 내가 연봉을 얼마를 받냐, 돈을 얼마를 받냐가 나의 일을 결정하게 되고, 그 나의 일이 곧 나는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굉장히 불쌍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의미를 갈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 지금 20대 후반부터 30대 한 중후반까지 다 포괄한 이 10년 정도 이 연령대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나일 돈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일 돈을 하고는 싶지만, 통계적으로, 인류 통계학적으로 그래요. 그게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사고방식, 유교적 사고방식,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라고 이야기했던 방식으로 거꾸로 사고해요. 자,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목표가 뭐였습니까? 대학교 잘 가는 거였죠. 왜 대학교를 잘 가야 돼요? 좋은 직장 갈 수 있으니까. 좋은 직장 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많이 버니까. 자, 돈을 많이 벌면 그 다음은 뭐죠? 뭐 요즘에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좋은 배우자를 만나. 그러면 또 좋은 아이를 낳아. 자, 좋은 아이, 자, 좋은 배우자부터 벌써 좀 헷갈하죠? 좋은 배우자, 요즘은 혼자 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일단 결혼을 한다 치고, 좋은 배우자의 정의가 뭡니까?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또 이것도 뭐 집안 따지고, 학력 따지고, 직장 따지고, 뭐 이러다 보면은 좋은 배우자의 기준도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준, 부모님이 좋다고 하는 기준, 뭐 이런 걸 따르게 돼요. 자, 그러면 오케이,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 좋은 자녀의 기준은 또 뭐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자녀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녀를 낳고 싶어요? 뭐 자녀, 요즘 또 자녀 낳기 싫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모르겠어. 근데 일반적으로 대다수는 그래도 자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런 일반적인 케이스를 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자녀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또 뭘로 귀결됩니까? 내가 살았던 대로 공부 잘하는 아이가 좋은 자녀예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또 요구할 게 뭐야? 또 좋은 직장 좋은 학교로 가라 그래야 돼. 그리고 또 좋은 직장 가라 그래. 이게 지금 쳇바퀴처럼 굴러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삶을 이미 돌아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많은 취준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취업이 끝인 것 같이, 하지만 끝나고 나면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그걸 학습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은 지금 여전히 그 굴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직업적 특성,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고객들, 동료들, 상사, 부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싶고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가요? 사실 이런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 일, 돈의 순서가 아니라
돈, 일, 나의 순서로 거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 나일돈 돈일나라는 개념을 직장사역연구소 지금도 대표님이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방성기 대표님이란 분에게 배웠어요. 그분의 책도 있습니다. 소책자로. 지금은 이제 판매가 안 되겠지만 그분의 책과 가르침을 들으면서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네, 그걸 깨닫게 됐어요. 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돈에 매이기보다는 나를 알아갈 수 있는 일, 나를 더욱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자, 제가 인사팀장도 해봤고 인사 책임자도 해봤고 뭐 임원부터 대표이사, 신입, 뭐 판매직 다 뽑아보고 연봉 측정해보고 별의별 짓 다 해봤잖아요. 근데 사실 연봉은요 시간이 지나면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연봉도 너무 중요한 요소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가치라는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요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이 뭔가 도전하고 싶은 기회가 있는 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몰아가는 게 중요해요.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있는 환경에서 여러분이 대단한 걸 바꾸지 말고 지금 있는 여러분의 환경에서 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나의 강점에 맞는 일, 내가 더 기여할 수 있는 일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뭔지를 조사하고 알아야겠죠. 두 번째 방법은 지금에 있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서 여러분이 그런 곳,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새로운 행보로 도전하는 길이 있겠죠. 사실 지금 같은 때 이 새로운 도전은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지금 같은 어려울 때에 도전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도전이 지금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제가 목요일마다 여러분의 직업의 의미 그리고 직무의 가치,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을 조금씩 잡아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의 고민을 계속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그날의 주제에 맞는 여러분의 고민과 댓글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최대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소재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일일 일영생활 이게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 근데 2주 해보니까 보통 일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를 어떤 컨셉을 좀 잡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 뼈맞기 전문가 구독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데 뭐 너무 저는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걸 주제를 5가지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일과 여러분의 어떤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이렇게 좀 편성을 해봤어요. 월요일은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또는 목표를 관리하고 피드백에 대한 이런 목표. 아무래도 월요일은 우리가 야심차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뭐 많은 분들이 월요병 때문에 정신없이 출근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형편분들이라면 출근할 때 에너지 좀 뿜뿜 얻을 수 있게 제가 일잘로의 기초인 시간 관리와 목표 관리, 피드백에 대해서 좀 주제를 다뤄보면 어떨까 싶어요. 화요일은 말 그대로 일잘하는 방법, 어떤 분석 또는 관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고요. 수요일은 의사소통. 이제 수요일쯤 되면 우리가 좀 뭔가 빡 치고 나가야 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소통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 목요일은 일의 의미에 대해서, 내 직업의 의미, 내 삶의 의미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좀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 혹은 책의 일부 내용을 추천하는 형태로, 그래서 주말에 여러분 좀 책을 읽으실 수 있게 책 추천 형태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매주 책을 추천한다는 건 사실 쉽진 않습니다. 이것도 너무 빡센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소재를 고민하느니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하고 여기에 맞는 내용을 미리 찾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어떠신지 혹은 추가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카테고리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중심으로 거기서 소재를 좀 찾고 싶어요. 댓글로 물론 달아주셔도 좋고요. 아래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고민톡123이라는 지메일로 여러분의 사연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그 이메일을 쭉 좀 검토를 해보고 그 중에 이 요일별 카테고리에 맞는 내용을 담아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2주 정도 되니까 이제 매일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여기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오늘 꼭 댓글 한번 좀 남겨주세요. 저 끝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이제 매일 오시는 분들이 조회수는 보니까 좀 일정한데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저도 이걸 계속 할지 말지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자, 목요일 많이 힘든 날인데요. 나는 지금 나일 돈인가? 돈일 나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고, 가급적이면 여러분 삶의 의미와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하루로 시간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6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